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은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대표가 전과 사법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꼬리표가 완전히 떼진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특혜 판결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말 면허증을 준 셈입니다. 어떤 분으로부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설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설마가 현실됐습니다. 오늘 그 재판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당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633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해서 그러니까 정의가 바로 잡히기를 기대를 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잡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심에서 유죄를 나온 사안을 갖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이러한 법적인 논란을 종식시켜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특히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에 국토부의 압력,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이재명 김문기 사진이 원본이 아닐 수 있다고 조작 가능성도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거는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을 김문기, 이재명이 좀 더 부각되도록 확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 자체도 그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개의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지 이런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항소심 판단은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은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직업적인 양심을 누르고 그런 개인적인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법부는 지난 1심 재판에서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2심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결론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1심에서 확실하게 유죄로 판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무리한 법리를 적용해서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서 저희 당은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법원 내 최종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전과 사법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꼬리표가 완전히 떼진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왔습니다.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까지 하면서 재판부와 국민을 농락해 왔습니다.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 대해서 법꾸라지 마냥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대법원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오늘 사법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억지 법리가 상식을 완전히 배반한 순간입니다. 이재명 특혜 판결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봐주기를 작정하고 결론을 무죄로 내놓고 억지로 법리를 꿰맞춘 판결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인식, 의견 표명에 불과하였다는 논리는 결국 정치인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한마디로 거짓말 면허증을 준 셈입니다.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직성이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보아온 것입니다. 유권자를 속이는 가장 나쁜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받을 정치인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살리기가 대한민국 선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흐트러뜨린 것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오늘의 2심 판결은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판결문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판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카 유용 범죄까지 남은 사건에서도 이런 식의 판결이 계속된다면 법치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오래 끌 이유가 없습니다. 백현동 발언이 의견 표명인지 사실 적시인지에 따라 유무죄는 즉시 바뀔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리의 최종 해석 기관으로서 이 발언을 단순히 의견 표명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선거제도는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죄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울고법 6-2부 형사재판부 항소심 선고 정말로 허탈합니다. 사실 어제도 어떤 분으로부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미 정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설마가 현실됐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사법 좌파 카르텔, 이 정도로 뿌리가 깊은가 정말로 한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항소심 2심 무죄 선고, 한마디로 회개한 정치 재판입니다. 사법 정의를 파괴하는 정치 테러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문명국가에서 저렇게 상상 외에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가. 정말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허가증을 내줬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법원에서 형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없애버려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이 사법부, 사법사의 치욕이다. 오늘 재판하신 세 분, 최은정, 이해술, 정재호, 정말로 사법사, 정말 이 사법의 이 흑역사의 주역으로 이름을 올려야 될 지경입니다. 정말 허탈합니다.